이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10번째 국가가 파산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IMF가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181%입니다. 위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급여의 4분의 1을 매달 해라. 지금 한국 경제 짤막하게 진단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GDP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 GDP 순위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세계 한 13위 정도 됩니다. 미국이 한 30조.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만 명이니까 우리보다 한 6배밖에 안 많은데 지금 현재 GDP가 30조로 압도적인 1등이고 중국이 한 2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GDP가 좋았을 때는 9위였는데 지금 13위까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의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캐나다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가업을 설계하게 되면 상속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세율이 최고 60%거든요.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대학생 취업률이 43.6%입니다. 통계청이 이번 달에 발표했습니다.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간접 투자라고 해서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작년 말 기준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로 유입된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예. 과거에는 한 5배 정도까지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정부가 또 국회가 좀 법인세를 좀 낮추고 세금을 좀 세계 평균은 21%입니다. 법인세가.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반대로 1% 올렸습니다. 27%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유입보다 한국 기업 유출이 2배나 더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가장 큰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가 다 허용됩니다. 네. 우버라 에어비앤비 타다 이런 신산업이 다 허용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택시 기사들이 우버 들어오면 망한다 이러니까 우버를 금지시켰고 타다를 금지시켰고 모든 신산업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우버가요? 요즘에 택시에도 뭐 우버도 부르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예, 길에 다니는 택시는 네. 우리나라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 간판을 붙인 겁니다.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 부모님의 자가용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우버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가 짜투리 시간에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한 우버만 허용해줘 한 40만 개, 5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형 우버군요. 그렇죠. 택시에다가 하는. 기존 택시에 모두 이제 우버를 붙여서. 저는 그래서 우버가 들어왔나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밝힐 거니까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택시에 이제 간판을 다 붙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현실. 근데 저 지금 우리나라가 주가도 좋고 예. 증시 막 지금 다들 막 달려들고 예, 또 뭐 돈 벌었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한켠에서는 또 실물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고 제2의 IMF가 우려스럽다 그러고 막 이래요. 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요약이죠.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오른다. 서울의 집값은 90%다. 또 금값은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IMF가 이제 국가 부채율이 60%를 넘어서게 되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IMF가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한국의 재정은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의 광의의 국가 부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181%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순수한 국채는 52%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정을 썼다든지 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과거의 국가 부채를 포함하면 180%로 지금 프랑스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가 복지비를 줄이니까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비를 한번 줬다 하면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고, 밑에 보시면 국가 GDP 대비 한국이 풀었던 돈의 양, 이거 통화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현재 154%입니다. 미국이 국가 GDP 대비 74%, 우리 절반 정도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이 훨씬 많이 풀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우리가 더 풀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는 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두 배를 풀었다는 두 배 정도 더 많이 풀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미국은 돈이 귀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돈이 더 귀하고, 흑인들은 월급을 주지 않고 주급을 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퇴근할 때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먹고 살으라고 돈을 줍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돈이 귀한 나라가 좀 미국이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들은 미국의 1등 주식이라든지 미국의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본인의 일부 달러, 일부 자산의 한 30% 정도는 달러 자산을 비축해라.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과거를 돌이켜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의 어느 시점하고 비교하면 지금 한국 경제가 그때하고 닮았다. 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960년에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500원 정도 왔습니다. 1,470원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86%라고 하는 게 우리 통계학에서 결정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를 86% 확률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86%면 계속 우상향한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원달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서서히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결제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순위는 몇이냐, 이게 보시면 없습니다. 네. 지금 국제 경제에서 20위까지만 발표하는데 우리 원화는 우리 학자들은 한 40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헝가리라든지 태국을 한번 보시면 12위 정도 됩니다. 태국보다 우리가 못한 나라다. 그러네요. 바트.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지만 이렇게 금융에 이렇게 취약한 나라다. 지난달에 기재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40위 정도밖에 안 되냐.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죠. 이게 20위까지밖에 발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21등이라고 그러겠죠. 우리 21등, 우리 경제학자들은 아마 한 35위에서 40위, 그래요. 한 0.1% 정도 우리가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 책을 썼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제가 현대증권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증권회사에서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300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70. 270포인트예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지금 50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했을 때가 1994년도인데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종합주가지수 1000을 넘은 게 94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에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가 270포인트로 폭락을 했고 바로 70%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그룹, 기아그룹, 한보그룹,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절반이 무너졌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학자가 다시는 이런 외환위기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썼고, 지난 30년간 왜 한국이 외환위기가 환율이 계속 오르는지 연구했는 결과가 이제 이렇게 외환 보유가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나 국회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10번째 국가가 파산했고요. 지금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 다 지금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한국도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위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IMF 오기 직전의 상황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환율이 문제네요. 그러면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선택을 한다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달 외환보 유액 추이라든지 발표를 매일 자료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 유액 현재 4,200억 달러이고요. 주요국의 외환보 유액 한번 보십시오. 한국은행은 한국의 외환보 유액이 세계 9위다. 국민들은 안심해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스위스, 홍콩, 대만은 국가 GDP 100% 가까이 외환보 유액을 비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GDP의 23%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우디도 한번 보시면 한 40%,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외환보 유액을 비축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외환보 유액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정부가 빨리 이 외환보 유액을 늘려라. 보유고를 늘려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저희는 뉴스만 이제 보고 판단하니까 넉넉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고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증시는 그야말로 역대급 화랑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이란 공격했을 때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오르는 폭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파도가 엄청난데 이럴 때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개인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죠.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저도 이제 정권회사가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글로벌 주식의 비중에서 미국은 60%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시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한 1.6%, 최근에는 한 3%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미국은 압도적으로 60%다. 왜 이런가 하면 미국 국민들은 주식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70%가 주식을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체 국민의 자산의 한 80%가 다 부동산입니다. 전부 다 부동산 왕국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2018년도 기사인데 주식을 통해서 1조를 벌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등 주식만 투자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에요. 제가 이제 부자 트렌드라는 책에도 기사를 넣어놨는데 자기 월급의 25%를 매월 1등 주식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라는 회사다. 그죠? 지금 정부가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고 7월 달에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동전 주식, 1,000원짜리 미만 기업 주식이 한 220개 정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부 다 상장 폐지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7월부터는 한 200개 기업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요점은 이거죠. 단순하고 가장 큰 원칙은 시가총액 1등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 한 1,500조 정도 되고 왼쪽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한 5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5배 정도 큰 게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20만 원까지 한 5배, 4배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5년도부터 계속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시가총액 1등만 사라. 요 기사가 2017년 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만 투자한 사람들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우리 20대나 30대 직장에 이제 초년생들은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말고 급여의 4분의 1을 매달 1등 주식을 분산 투자해라. 뭐 국민연금 같이 2대1도 좋고 저는 뭐 한 80%는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20% 그것도 좋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비율만큼 투자를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더라도 투자를 하려면 1등 주식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요즘 같은데 내가 버릴 주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는 소문만 무성했던 좀 비리비리한 주식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1등 주식으로 갈아타면 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 정부가 주가가 1,000원짜리 미만 기업들,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퇴출이라고 부르고 부도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부가 7월 달에 일시에 한 200개를 없애겠다. 시장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별 종목 중에 아주 시가가 작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빨리 삼성전자로 바꿔라. 1등 기업만 살아남는 시대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